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일과 리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는요, 챕터 11번이에요. 챕터 11번 안에 들어가셔서 5-1 코일을 한번 선택해 주세요. 자, 되셨죠? 자, 코일이란 것은 스프링 형태를 만드는 명령이거든요. 스프링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어떤 형태로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코일 명령을 실행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코일 명령을 실행하시고요. 자,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선택이 됐어요. 프로파일, 이 원형이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요. 축은 이 원이 어느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건지 그 축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축을 기준으로 회전할 거예요. 자, 한 바퀴 돌았죠, 그죠?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만약에 이 회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회전 방향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프링이 진행 방향이 윗방향이죠, 그죠? 진행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축 반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코일 크기로 넘어갑니다. 코일 크기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유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해보도록 할게요. 피치 및 회전입니다. 피치란 것은 소선과 소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10mm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10mm로 하고요. 그 다음 회전은 몇 바퀴 돌릴 거냐? 5바퀴만 돌릴게요. 됐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다른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피처 편집 들어가셔가지고요. 크기를 피치 및 회전으로 하지 말고요. 회전 및 높이로 할게요. 높이를 50으로 하고요. 그 사이에 회전을 10번 정도 하겠습니다. 자, 확인할게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유형에 피치 및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있고요. 피치가 있어요. 높이 50mm 안에 피치 5mm로 놓고 싶어요. 자, 이런 형태로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스파이럴이 있는데 이 스파이럴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형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형태인지 아시겠죠? 꼭 모기양 형태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일을 응용 한번 해볼게요. 5- 코일 열어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레드라는 명령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나사 형태, 순화 형태를 만들 때 스레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순화사를 이미지로 나타내는데요. 이미지로 나타내지 말고 순화사를 정말 가공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코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평면에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가 하나 있어요. 이 스케치를 가지고 잘라내면 되겠죠, 그죠? 회전을 시키면서.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일을 누르시고요. 코일 누르시고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스택이 됐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서요. 축이 뭐냐면 이게 작업축이에요. 찍으시고요. 회전 방향 보세요. 회전 방향이 잘못됐죠, 그죠? 회전 방향 반전시키시고요. 진행 방향이 잘못돼서 진행 방향을 반전시켰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은 제대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피치 및 회전수로 할게요. 피치 및 회전수로. 지금 이 나사가 M12짜리예요. 그래서 피치를 1.5로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를 10번 정도 감아 보겠습니다. 10번 정도 감아 볼게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감긴 부분을 빼낼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감아서 이 나사에 합칠 게 아니고 감아서 빼낼 거죠. 그죠? 그래서 차집합을 합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떤가요? 나사 형태가 만들어졌죠? 아주 제대로 된 나사 형태가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코일의 응용입니다. 이번에는 립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립이란 것은 보강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출물들, 플라스틱 제품들 보면 뭘까요? 옆에 이렇게 기둥같이 플레이트가 세워진 걸 보셨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어떤 형태인지. 립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작업 평면을 이용해서요. 이 면 가운데 스케치면을 하나 만들게요. 작업 평면 클릭하시고요. 이 면과 이 반대면을 선택하세요. 되셨죠? 그리고 스케치면을 찍으세요. 자, 됐습니다. 이 면을 보시고요. 제가 선을 임의로 하나 이런 식으로 그을게요.
그리고 복귀를 누릅니다. 자, 등각 빌어보고요. 립이 어딨냐면요. 여기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여기 하나 있어요. 프로파일은 자동으로 선택이 됐고요. 방향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런 방향이 되면 안 되고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형태로. 이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립의 두께를 줄 거예요. 2mm. 그 다음에 양쪽 방향으로 줄 거예요. 확인을 할게요. 자, 아주 쉽게 만들어졌죠, 그죠? 만약에 립이란 명령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돌출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양쪽으로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돌출을 이용해서 만들면 스케치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확하게 스케치를 만들어주고 또 이 부분을 투영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립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강대 역할을 하는 플레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6-2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사각형 틀 안에 스케치만, 오픈된 스케치만 6개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 립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이 6개를 모두 선택하세요. 모두 선택하시고요. 이제 방향을 선택하세요. 아래 방향으로 찍으세요. 그죠? 뭔가가 미리 보기가 안 된다.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각형으로 미리 보기가 보였는데 이건 미리 보기가 안 보여요. 자, 왜 안 보이느냐면 아랫부분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유한 범위를 유한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유한으로 바꿔주시고 이 두께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이와 같은 망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각형을 만드시고 저 작은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고 빼내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패턴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그죠? 하지만 립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립 응용을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런 건전지 박스예요. 건전지 박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사출물에 보강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같은 경우 플라스틱인데 여기에 볼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약해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기울기를 해서 아랫부분을 두껍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립을 처리해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립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을 찍으세요. 찍으셨죠? 그 다음에 방향을 찍고 아랫부분으로 찍으세요.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 구멍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어떤가요? 구멍 부분은 모두 회피했죠, 그죠? 자, 이래서 아주 쉽게 보강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모르신다면 어떻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겠죠, 그죠? 자, 립을 연습하셔서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